지적제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무원 N잡의 모든 거. 자, 퇴근맨님께서 첫 번째 N잡 성공은 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였는데요. 그 다음 스텝,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 제가 하는 방법은 하나의 정답이 절대 아니고요. 그럼요. 힌트 삼기를 제가 항상 권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방식들에서 뭐 저는 블로그부터 시작했으니까 반드시 블로그부터 하셔야 되는 것도 절대 아니고 제가 좀 이따 소개해드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선생님들의 결에 맞는 것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누누이 말씀, 아까도 하셨지만, 교사의 업무, 학생, 그리고 학부모, 학교 업무도 충실히 하면서 그 외의 것들, 같이 또 병행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제가 했던 것은 사실 저는 교사라는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네. 저는 저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싶었어요. 나만의 시간. 그렇다 네. 보니까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처음에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처음에 찾았던 게 블로그였고요. 네. 그리고 블로그에 이제 썼던 글을 가지고 조금 각색하고 영상으로 편집해서 만든 게 유튜브였고요. 블로그 다음에 유튜브로 진입하셨네요. 맞아요. 그럼 유튜브의 성과는 어떻게 됐나요? 우선 이 정리를 한 번만 네,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를 했고요. 그래서 이 블로그랑 유튜브에서 쌓인 노하우라든지 뭐 컨텐츠들을 네. 가지고 책 쓰기에 도전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책 쓰기 했던 내용들과 뭐 블로그 유튜브 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수익한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투자에 또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점점점 정말 조매꾸네요. 조금씩 맞아요. 꾸준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다가 쭉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인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그렇게 기획을 제 나름대로는 네. 머릿속으로 해놓고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네. 정말 조금씩 매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 5가지가 결국에는 함께 성장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블로그, 유튜브, 책 쓰기, 강의, 그리고 결국엔 투자까지. 투자까지. 예. 투자도 궁금하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질문 주셨던 유튜브부터 좀 다시 네. 정리를 드리면 사실 유튜브도 구독자를 이제 모은다는 게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야말로 조매꾸가 아니면 정말 불가능한. 맞아요. 네, 맞아요. 특히나 영상 제작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기에 들어가는 소스들이 네. 많잖아요. 뭐 처음부터 영상 편집도 공부를 해야 하고 뭐 썸네일은 어떻게 만들어야 네. 하는지 그리고 대본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지에 맞아요.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조금 힘든 저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조메크 선생님께서는 네. 지덕체로 선생님은 3만 명이라는 이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시지만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일단 목표를 그때도 작게 잡았어요. 한 100명만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너무 좋겠다. 이게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무료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 100명이 내 영상을 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조회수가 100밖에 안 되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사실은 후자가 만약에 된다면 네. 금방 또 지치잖아요. 맞아요. 조회수라든지 구독자 수에 처음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또 함께하는 유튜버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지금 이제 거의 남아 계시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매일 꾸준히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가장 쉽게 시작하기 위해서 또 지속할 수 있으려면 조금은 내가 편하게 유튜브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블로그에 있는 글을 가지고 조금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를 해서 이제 유튜브에 그 대본으로 활용하기로 했어요. 연장선상으로 가네요. 맞아요. 네,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주제로. 맞아요. 네. 그래서 블로그에 쓴 글들을 제가 처음에는 이 스마트폰에다가 마이크를 꽂고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내가 내 목소리를 듣는 것도 너무 싫고 네. 이 이야기를 과연 누가 들어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블로그도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네. 이 이야기가 대체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유튜브도 도움을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이라도 전에 그 책 쓰기 장인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분이 책을 썼는데 판매가 안 되면 어떡하나요? 라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분, 두 분이라도 마음에 울림을 주면 그것도 충분히 엄청난 가치 있는 일이다. 맞아요. 말씀 주셨어요. 맞아요. 꼭 경제적인 이득이 아니더라도 제가 어떤 누군가에게 공헌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저에게는 돌아오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그렇게 조금 구조화해서 우선 처음에 쉽게 블로그에 글을 쓰고 그 글을 가지고 내가 녹음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미리 캔버스라고 하죠. 저희가 디자인 플랫폼이 요즘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뭐 교사분들은 사실 캔바라는 프로그램이 무료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미리 캔버스를 활용을 해서 화면을 간단하게 만들고 대사에 어울리는 화면과 대본과 녹음을 하니까 쉽게 유튜브 한 편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블로그 하신 지 몇 년 만에 유튜브를 하셨나요? 거의 6개월 만에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아, 되게 빨리 하셨네요. 왜냐면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네. 이거를 글로만 남기기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글과 영상이 함께. 맞아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해서 블로그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조금 널리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인스타그램까지 해서 아. 저는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세 군데에 업로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뿌리는 효과를 맞아요. 가졌네요. 이게 마케팅적인 용어로 뭐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맞아요. 제 실력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계속해서 같이 상승하게 되고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니까 조금은 상승률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블로그, 유튜브, 이제 책 쓰기 있었다고 했는데요. 책 쓰기와 나중에 뭐 투자까지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처음에 유튜브가 제가 목표가 100명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마음속에는 10,000명, 10만 명이 되면 더 좋겠지만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읽었던 책 중에 내가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네. 진정한 팬 1000명이면 된다라는 이런 와. 문구를 봤어요. 1000명이 와, 너무 이것도 좀 많은 숫자긴 한데.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1000명이면 이게 찐팬.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분이고 뭐 구독료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1000명이 네. 1년에 뭐 얼마씩 이렇게 했을 때 뭐 이게 어느 정도 내 경제적인 자유에 도움이 된다라는 네. 그런 논리였는데 저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1000명의 분들이 정말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면 나는 뭘 해도 이분들은 나의 이야기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겠구나. 네.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나의 성공과 또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와, 1000명이 나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거 너무 흐뭇한 일이죠. 맞아요. 저는 사실 갑자기 떠오르는데 제가 작년에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목표가 1000명이었는데 3만 명이 딱 넘고 나서 어느 순간 제가 그 숫자를 체감했냐면 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장을 딱 갔어요. 갔는데 오늘 관중 숫자 해가지고 나왔는데 만 몇 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구독자가 3만 명이라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너무 그런 순간이 진짜 있더라고요. 사실 대단한 숫자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주변에는 언제나 대형 유튜버를 많이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유튜브도 성공적인 그 엔잡 수익까지 어떻게 됐나요?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1000명을 넘고 나니 이제 그게 또 수익 창출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라고 유튜브에서 알람이 탁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바로 겸직 허가를 받아야겠다 해서 네. 다행히 저는 또 같은 결의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냥 교감선생님 교장도 가서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블로그 이외에 네. 유튜브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래요 뭐 학교 일에 지장이 없는 거면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셔서 네. 또 그것 역시도 바로 이제 허가를 받게 되었고 이렇게 두 가지의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조금 나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지를 검증을 좀 해보고 싶어서 책을 써보려고 마음먹게 됐어요. 책 쓰기로 이제 본격 진입을 하게 되었네요. 예.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도 제가 물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겠지만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저것도 한번 공부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뭐 강의도 찾아 듣기도 하고 유튜브 관련된 책도 엄청나게 많이 읽어보고 하면서 그때 가장 처음에 느꼈던 게 이게 나한테는 우선 맞았어. 네. 그런데 과연 동료 교사분들이나 공무원분들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유튜버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거 한번 정리해봐야겠다. 해서 정리를 하면서 그 내용을 저에게도 적용을 해봐야 이게 검증된 책이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사실 퇴근맨입니다. 와, 그렇게 해서 탄생됐군요. 맞아요. 와, 퇴근맨의 탄생. 와, 대단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까 에드포스트, 네이버 에드포스트 블로그 수익은 7,0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처음 유튜브는 어땠나요? 유튜브는 그래도 이게 좀 저희가 외국계 기업과 한국계 기업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는 그래도 애드센스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조금 다른데 그 애드센스는 그래도 수익이 애드포스트보다는 훨씬 좀 높은 편이어서 첫 달에 한국 돈으로 25만 원이 처음에 찍힌 거예요. 그걸 딱 봤을 때 봤는데 뭐지 이거? 나는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단순히 여러 방향으로 만든 것뿐인데 이게 또 수익이 되네? 정말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이제 더욱더 신나면서 열심히 하게 되는 또 동력이 되죠. 저는 정말 이제 단순히 나의 성장
이것만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 너무 저도 존경하고 존중하지만 네. 그것만으로 사실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네. 모두가 현실의 벽에 좀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드린 에너지는 정말 막 100, 200 드리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면 네. 저는 사실 그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제적인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또 유튜브에 그렇게 돌아오다 보니 이거 되게 계속 해봐야겠다. 네. 계속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일단 블로그와 유튜브 수익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책 쓰기, 태근맨 책 쓰기는 어떻게 됐나요? 우선 책 쓰기라는 게 사실은 작가라는 호칭을 얻게 되면 굉장히 정말 멋진 일이잖아요. 네, 멋진데 너무 고통과 네, 창작의 알죠. 너무 힘들죠. 네. 또 이제 책을 네. 조맥구 선생님께서도 책 네. 읽는 걸 즐겨 하시니까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내 책을 꼭 한 권 내보고 싶은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 또 조맥구 선생님 오늘 네, 책 맞아요. 출간되셨는데 너무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 학교에는 교실이 없다. 네. 프랑스 학교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해외 파견 교사. 저는 사실 이 책을 기획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찾아보니까 해외 파견 교사에 대한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저도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저도 너무 관심 있는 분야여서 너무 저는 좋아요. 너무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아까 그런 교사 경제적 여유를 말씀하셨는데, 좀 교직을 몇 년 하고 나서 들었던 감정이 뭐였냐면, 교직을 유지한 채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 할 수 있는 거. 근데 자녀를 위해서도 또 저를 위해서도 성장하기 위해서 경험이 최고다. 경험만큼 큰 재산은 없다. 진짜. 그러면 해외에 가서 한번 같이 가족들과 함께 온전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을 느끼고 또 많이 배우고 오자. 그래서 해외 파견에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진짜 너무 좋네요. 근데 뭐 행운스럽게도 잘 돼가지고 좋은 경험을 하고 와가지고 이제 저도 많은 분들에게 또 알리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그래서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네. 책을 출간하신 작가님 앞에서 제가 책 출간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부끄럽긴 네. 하지만 저는 어쨌든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어디 알려진 것도 아니고 또 기획서라든지 원고를 투고하기에는 그럼요. 또 괜히 마음적인 부담이 돼서 그 당시에 또 유행했던 게 PDF 전자책이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랑 비슷한 연배분들은 좀 느끼시겠지만 대학 시절에는 해피캠퍼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알죠. 그래서 거기에 뭐 과제라든지 네, 이런 리포트. 것들을 공유를 해서 네. 또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 PDF 전자책이라는 영역이 새롭게 생기다 보니까 규정이 없는 거예요. 내 창작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수익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정식 교재 책이라든지 아니면 작사 작곡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겸직 규정이 나와 있는데 따로 없어서 제가 이제 인사혁신처에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실 담당 장학사님이셨는지 주무관님이셨는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처음에는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 이제 그런 크몽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저희가 출판사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럼 이거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뭐 어쩔 수 없죠. 그때 내가 이제 이게 PDF 전자책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내리면 되는 거고 혹시나 뭐 문제가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일단 만들어 보자. 일단은 만들어 보자. 근데 정식 책 출간으로 하기에는 내가 유튜버로서 뭔가 성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PDF 전자책으로 만들어 보자. 좀 가볍게 시작해 보자라는 것도 이번에도 역시나 조금씩 매일 꾸준히 해보자 해서 역시 조맥구. PDF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렸나요? 만드시는데? 만드는 데는 사실 시간은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 콘텐츠 중에 하나가 책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하는 법에 대한 콘텐츠도 영상으로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대본이 있잖아요. 그 대본과 제가 했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게 지금 한 결로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저는 원래 물론 굉장히 계획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걸 딱 성향에 맞는 그런 MBTI를 가지고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처음부터 완벽한 구상을 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요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리고 안 된 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제가 처음부터 되게 똑똑하게 뭐 한결로 이어간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지금은 이렇게 정리가 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다행히 생각보다 그 PDF 전자책에 대한 수요가 꽤 있었어요. 저는 그 시장이 굉장히 그렇게 활성화가 될 거라고 사실 생각하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긴 책보다 두꺼운 책보다 진짜 알짜배기 노하우만 정리되어 있는 책에도 관심이 있더라고요. 핵심 정보를 빠르게. 맞아요. 물론 저는 이제 책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핵심만 있는 책도 좋은데
정말 깊이 있는 책들이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 네. 부분은 좀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단지 이 부분에도 수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PDF 전자책이 생각보다 또 잘 돼서 아. 그것도 저희 또 하나의 수입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와, 그러면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정말 단계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였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다음 단계는 그 전자책을 일단 책 출간하는 곳으로 여러 군데 많이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네. 정말 놀라운 것은 지금은 이제 제가 초등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크에도 네. 글을 쓰고 있고,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에도 여러 가지 글을 올리면서 사람들,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만큼 관심이 또 없으셨거든요. 아, 당시 분위기로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길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콘텐츠가 많이 쌓이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럼요. 네. 루트가 너무 안 보였어요. 네. 그렇다 보니, 제가 제 채널에 이제 관심을 가져준 분 중에서 N꾸림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제 우원면직을 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네. 저도 많이 봤어요. 예. 영상. 네. 선생님께서 연락을 이렇게 닿게 됐어요.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네. 연락이 닿게 됐는데 그분께서 근무하는 학교가 네. 제가 본가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학교에 가까이 있는. 맞아요. 네. 그 기간제 선생님으로 잠시 네.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그 네. 선생님께서 굉장히 실행력이 뛰어난 분이셔서 저에게 강의 기회를 함께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강의가 시작되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안양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M꾸림님께서도 강의를 하시고 또 저도 이제 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저는 사실 이게 정말요? 2020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야, 내 콘텐츠 이거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라는 이게 참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나의 니즈와 맞아요. 고객의 니즈와 이 접점을 잘 찾아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참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맞아요. 네. 특히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나라의 투자 쪽에 네. 돈이 막 일었던 시기여서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걸 꾸준히 이제 계속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무도 좀 니즈가 없네. 그러면 퇴근밴 채널 유튜브를 몇 개 계속 올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활성화했다기보다는 강의의 경험을 얻었다까지가 제 네 번째 스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강의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경험, 다양한 반응을 봤다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제가 2년 동안은 모든 일들을 거의 최소화했었습니다. 어떤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죠? 본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네. 이게 정말 제가 네.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라서 네. 이렇게 이야기 중간에 잠시 네.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2년 전에는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되면서 새로운 부장 업무를 또 맡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적응도 해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런 블로그, 유튜브, 네. 책 쓰기에 관심을 계속 가지면 좋지만 내 성과를 조금 더 빨리 더 많이 낼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실 본업이잖아요. 네. 저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고 또 학교에서 해야 되는 저희의 본업의 그런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꼭 잘 챙겨야 네. 내가 결국에 내 일을 한다고 해서 내 개인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동료 선생님들이나 네. 아니면 아이들에게나 또는 뭐 관리자분들에게나 괜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면 저는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선생님께서 물론 처음에는 정말 그 일에 열심히 내가 블로그든 유튜브든 해보고 싶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매진하실 수는 있지만 그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본질을 잃지 않고 주객전도가 되지 않도록 맞아요. 네, 잘하셨네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결국엔 저희가 방학이 41조 연수잖아요.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라는 연수의 명목으로 저희가 방학을 갖기고 있는데 그 방학 시간에 저희가 이런 나만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에 매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교수 학습을 연구하면서 맞아요. 또 교육 콘텐츠를 열심히 생산하는 것도 큰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이제 강의까지 하게 되었고, 이렇게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네.